자, 오늘은 K7의 실내에 있는 각종 기능 버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어에 보시면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체형에 맞게 운전석 의자와 핸들, 백미러를 세팅을 하시고 이 세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소리가 납니다. 그 상태면 계기판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1번을 원하시면 보시면 다시 1번, 그래서 1번을 원하시면 1번을 길게 눌러주시면 저장이 됐습니다. 네. 그러시고 보시면 요 버튼들 중에 앞에 오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눌러서 불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문을 잠그거나 문을 열 때 백미러가 자동으로 접히고 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동으로 내가 접어놓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펴놓은 경우에도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토 상태의 경우에만 백미러가 문을 닫았을 때는 자동으로 접어지고 또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펴지는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백미러의 위치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또 운전석에서 보시면 이제 핸들 왼쪽 옆에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계기판 밝기 보시면 누르실 때마다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시는 요 버튼은 잘 아시겠지만 주유구 버튼이고요. 요건 이제 트렁크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VDC를 해제하는 버튼인데 일반적으로 VDC를 해제하시고 운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거는 별로 건들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계기판에 보시면 이제 열려 있는 문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또 보시면 이쪽에 이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이제 오토로 놨을 경우에는 이제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기능이 있고요. 이게 이제 미등을 켜시는 거고 전조등 켜시는 거고, 그리고 안개등 같은 경우 이렇게 놓으시면 안개등이 이제 작동을 하고요. 계기판상에도 보시면 꺼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개등 표시입니다. 완전히 끄게 되면 같이 꺼지게 되고요. 오토, 미등, 전조등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 반대편에는 보시는 대로 와이퍼 버튼이 있습니다. 와이퍼 버튼이 있는데 와이퍼 버튼을 한 번을 내려놨을 경우 이게 이제 오토 모드가 되고요. 오토 모드에서 이제 자동으로 비의 양이나 그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것보다 속도가 좀 늦다 그러시면 이게 이쪽으로 많은 쪽으로 오시게 되면 좀 빨리 움직이는 편이고요. 적은 쪽으로 오시면 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면 미스트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로 한번 올렸을 경우에 한 번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고 지금 보시는 이제 핸들의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계기판에 내용을 다른 걸로 표시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한 번씩 눌러 보겠습니다. 요거는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타이어 공기와 경보 장치를 보여주는 거고, 한 번 더 눌렀을 경우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도어 그런 걸로 다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모드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행 상황에 따라 평균 연비, 순간 연비 그런 걸 표시하게 되고요. 지금 제가 요 버튼을 계속 만진 겁니다. 요 버튼을 만졌을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시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요 밑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보시면 누적 거리에 대한 평가하고 주행 정보, 그리고 현재 속도를 표시해주는 디지털 계기판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한 번을 눌러주시면 계기판상에 크루즈라는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속도가 됐을 때 요거를 요 버튼을 셋 쪽으로 내려주시면 그 속도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시고 주행 중에 보통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그러면은 캔슬이 되게 되거든요. 그 캔슬 됐을 때 다시 조금 전에 그 속도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거를 요 리셋 쪽으로 올려주시면 그 속도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고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은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들은 요 속도도 제어를 하지만 앞차와의 간격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이 차량에는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시고 이쪽에 왼쪽 핸들의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디오 관련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음성 입력 기능인데 음성 입력 기능은 이제 뭐 라디오, DMB, USB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사용 책자에 보시면 그 책자에 이제 어떤 명령어, 그러니까 요 K7에 입력되어 있는 명령어를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성 입력 기능이 뭐 자주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요거는 이쪽에 이제 시크 기능이나 아니면 뭐 라디오나 아니면 USB 음악 같은 경우에 다음 채널 같은 경우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볼륨 버튼입니다. 볼륨을 올리고 낮출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 요 밑에는 이제 블루투스에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휴대전화에 전화가 온다든가 그럴 때 전화를 받는 버튼이고 이건 끊는 버튼입니다. 물론 얘를 한번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기기가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기기 등록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고 보시면 요 센터페시아에 여기 오토라고 들어있고 여기 이제 싱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를 실내 온도를 세팅하는 보시면 제가 작동할 때마다 위에 보시면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시고 오토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러시고 이 조수석 같은 경우도 별도로 온도를 더 설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주행을 할 때 운전자가 좀 덥게 느껴지고요. 아무래도 긴장을 하면서 운전을 하니까 조수석에 계신 분들은 좀 춥다고 생각을 하셔서 별도로 온도를 세팅하실 수 있으시고요. 반면에 운전자하고 조수석하고 동일하게 가시려면 여기에 보시면 싱크라고 되어 있는데 싱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운전자와 조수석이 같은 온도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시고 여기 프론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유리에 그러니까 습기가 찬다든가 그럴 때 얘를 눌러주시면 이제 앞유리 습기 제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 리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의 열선하고 뒷유리 열선을 같이 작동을 하는 버튼입니다. 그러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람 개비가 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요 큰 거 같은 경우는 바람의 세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고요. 작은 거는 바람의 세기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시고 기본적으로 요 K7에 장착된 아날로그 시계는 내비게이션 시간하고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시간과 요 시간이 항상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보시면 패신저 에어백 어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드밴스 에어백 기능이 장착이 되면서 조수석에 사람이 안 탔다든가 아니면 조수석에 만약에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체중이 적다 보니까 그런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 사실 에어백이 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에어백이 사용되지 않게 어프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어프가 되어 있다는 거는 사람이 안 탔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적정 체중 이하의 그 어린이 같은 게 앉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이쪽에 이제 모드 버튼은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바람에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같은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공조기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조기가 꺼져 있다는 거고, 공조기를 장착을 작동을 했을 때 현재 온도와 그리고 조수석의 온도, 그리고 바람이 현재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오디오, 파워 같은 경우는 누르게 되면 파워가 작동을 하고요. 그러시고 오디오가 켜진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이 버튼을 돌려주시면 볼륨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작동이 되고요. 보시면 여기 라디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요 밑에 있는, 잘 볼까요? USB를 음악 폴더 같은 거 만들어 넣었을 경우에 요 미디어를 누르면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요 이제 시크와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전 다음 곡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고 요 K7 같은 경우에는 네, 열어보시면 여기 SD 카드, SD 카드는 요거는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나 그런 걸 하실 때는 여기서 SD 카드를 빼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좀 맵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시고 뭐 셋업 버튼 누르게 되면은 제가 요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뭐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좌우, 그리고 음량, 보시면 방송, 미디어, 내비게이션을 음의 높이를 내가 스스로 조절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내비게이션이 작동할 때 내비게이션이 좀 더 큰 소리가 나도록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더 작게 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시고 지금 이제 뭐 고음, 중음, 저음 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음량 비율 조절이라고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음성을 우선적으로 더 송출해 줄 수 있게, 말하자면 내비게이션 소리가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이거는 지도 화면 내에 이제 음량 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 지도 화면 내 음량 조절 버튼 다 만들 수 있다는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다시 이제 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보시면 다시 여기 세팅을 다시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통 화면 조절하실 수도 있고, 폰 프로젝션이라는 거 지금 이제 T맵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T맵하고 연결하는 기능은 휴대폰과 얘가 무선으로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USB 단자와 휴대폰을 연결했을 때 사용이 되고요. 그러시고 보통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여기 내비게이션 밝기가 밝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길이라면 이 화면 끄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적인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시고 대기 화면에다가 일반적으로 뭐 지금은 표시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아날로그 화면 시계를 모양을 하실 수도 있고, 디지털 시계 모양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날로그로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기 화면에 이런 표시가,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계 모양을 지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요 기어 밑에 보시면 요 P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저 전방 센서를 작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건데, 요걸 눌렀을 경우에 이제 전방에서 물체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비프음이 계속 울리게 되고요.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핸들의 열선 버튼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들 열선 버튼이고요. 그러시고 요쪽은 요 바람개비가 있는 부분은 이제 통풍 시트 1, 2, 3단을 조절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쪽은 보시면 이제 히티드 시트라고 그러죠. 온열 시트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 이거 마찬가지로 1, 2, 3, 3단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여기는 이제 조수석 버튼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유리 뒷부분에 전동식 커튼을 작동을 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토홀드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 요거 오토홀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요 계기판에 보시면 좌측에 오토홀드라고 불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에 3초 이상 서 있을 경우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킹 브레이크를 당기게 되면 작동을 하고요. 다시 누르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고 있으신 게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에코라고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스포츠, 다음에 컴포트, 에코,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에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진의 출력이나 그런 거 위주보다는 연비 위주로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140km 이상 주행이 잘 안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풀악셀을 밟은다 하더라도 기름을 그만큼 주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주행 상태에 따른 가장 최적의 연비를 만들기 위해 주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진 성능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연비는 더 좋은 연비는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엔진의 출력을 100% 사용하면서 운동 성능 위주로 운전을 하실 때는 스포츠 모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에코와 스포츠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승차감도 좋게 하고 그렇고 만약에 악셀을 밟았을 때 어느 정도 스포츠 모드까지도 아니고 에코 모드 때는 그 중간 정도로 주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룸램프인데요. 룸램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LED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LED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드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버튼인데요. 얘를 여실 때는 한번 의외로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연다 생각하시고 밀어주시면 이렇게 썬루프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다시 얘를 닫는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당겨주시면 썬루프는 다시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를 넣어주세요. 썬루프가 열렸습니다. 네, 지금처럼 K7에는 썬루프가 열려 있을 경우에 시동을 끄게 되면 이것처럼 썬루프가 열려 있다는 음성 명령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차량에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 라디오나 뭐 음악 정도만 들으신다고 할 경우는 시동을 일반적으로 스마트키 장착돼서 잘 사용 못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스마트키 버튼을 한 번만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시동을 거십시오. 오디오 전원 정도만 들어오게 되고요. 물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에는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한 번 눌렀을 경우는 일반 차량의 ACC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차 안에 모든 전원을 쓸 수 있는 키 온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 상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무조건 시동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키 오프 기능이죠. 일반적인 키에서는 키 오프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 정도만 들으신다 하시면 키를 브레이크 밟지 않을 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시면 오디오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시고 한 번 더 누르게 된다면 키 온 상태, 모든 전원이 들어와서 문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고요. 썬루프도 작동을 할 수 있는 키 온 상태가 됩니다. 그러시고 다시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동 오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요 K7을 가지고 시승을 해보면서 시승기를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